유형 1번부터 천천히 풀어볼게요. 천천히. 어차피 앞에는 평행이동밖에 없고 평행이동은 크게 어려울 게 없어서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1번 같은 거 쉽죠? 점 A, B라는 점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라고 했으니까 저 A, B라는 점에서 A, B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따르는 거니까 우리가 X좌표는 A 플러스 2 Y좌표는 B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이 될 수 있다. 이 점이 이제 마이너스 3,4다 라는 소리인 거니까 A랑 B를 손쉽게 구할 수 있겠죠. A 마이너스 5 될 것이고 B는 7 될 것이니까 이제 B 마이너스 A 쉽게 12라고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1번처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다 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2번처럼 평행이동이 X, Y라는 게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6으로 옮겨진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얘를 X축의 방향으로 1,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아니면 이제 뭐 3번처럼 마이너스 1,2를 3, 마이너스 4로 옮기는 평행이동 얘는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옮기는 평행이동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고 점의 평행이동은 쉽게 그냥 A, B 더하고 빼면 되니까 쉽게 할 수 있는데 직선 8번 같은 경우 이제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했다 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직선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X 대신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움직였으니까 X 마이너스 A라고 작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4Y 대신에 4Y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을 시킬 수가 있다. 직선에서는 얘 플러스 5가 0이 된다. 새롭게 평행이동한 직선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는 건 원의 중심을 직선이 지난다는 거겠죠. 원의 중심 마이너스 5,2가 이 직선 위에 있다. 즉 마이너스 5랑 2 대입했을 때 성립할 것이다.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 더하기 4 2 플러스 A 더하기 5가 0이 될 것이다. 쭉 계산해 주시면 이제 A를 구할 수가 있겠죠. A 마이너스 2가 0이다 라는 소리니까 이제 A가 2다 라는 식으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쉽게 평행이동은 그냥 점일 때는 플러스 A 플러스 B 만약에 직선이나 도형 같은 경우에서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Y 대신에 Y 마이너스 B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원도 평행이동은 마찬가지인 거죠. 원은 어쨌든 평행이동을 하든 대칭이동을 하든 모양이 바뀔 리는 없다. 즉 반지름의 크기가 바뀔 리는 없으니까 원의 중심만 봐주시면 된다는 거고 얘 그러면 14번 같은 경우 원에 지금 일반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셔야겠죠.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x제곱 더하기 6x니까 x 더하기 3의 제곱 y제곱 마이너스 8y니까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겠죠. 9, 16, 25인데 24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반대쪽으로 넘어가면서 1 된다. 원이 이제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얘를 지금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거니까 원의 반지름 바뀔 리 없고 원의 중심인 마이너스 3,4가 이제 평행이동이 된다라는 거죠. x축의 방향으로 A, y축의 방향으로 B 중심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건데 중심이 원점이 원이 됐다. 이 말은 얘가 0,0이 됐다는 소리겠죠. A가 3일 것이고 B가 마이너스 4일 것이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평행이동만 나왔을 때는 풀어줄 수 있다. 되시죠? 포물선도 마찬가지예요. 개형 자체가 평행이동에서는 바뀔 수가 없으니까 포물선 생각해보시면은 우리가 이참수에서 개형이 어떤 식으로 생겨먹을 수 있냐면 뭐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다 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음수다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텐데 이 개형이 바뀔 리는 없으니까 이 결국에 포물선의 꼭지점이 평행이동했을 때 새로운 곳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 꼭지점의 위치만 알면은 우리가 포물선은 쉽게 이참수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 물론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얘 그냥 x 대신에 x 플러스 1, y 대신에 y 마이너스 5 넣고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어쨌든 개형이 안 변하니까 우리가 이거 포물선 제곱식으로 정리했을 때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건데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다 라는 걸 아는 거니까 개형이 바뀔 리는 없으니 꼭지점의 위치만 잡아줘도 된다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말했던 것처럼 x 대신에 x 플러스 1, y 대신에 y 마이너스 5를 넣으셔서 다 계산을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꼭지점의 위치만 잡아주시면 포물선 쉽게 나올 수 있으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5만큼 그럼 이 점이 꼭지점이 마이너스 2, 0이 된다는 소리겠죠. 꼭지점이 이제 마이너스 2, 0이 된다는 소리고 얘 개형이 똑같이 생겼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안 바뀐다는 얘기겠죠. 개형이 똑같다는 건. 얘 결국에 y는 x 플러스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이 된다라는 거죠. 애초에 문제에서 꼭지점의 좌표를 a, b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이제 a 더하기 b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포물선은 개형이 바뀌지 않으니 뒤집힐 일도 없고 개형이 바뀌질 않으니까 꼭지점만 움직여 주시면 구할 수 있다. 벌써 평행이동 끝났어요. 슉슉슉 넘어가고 이제 대칭이동이죠. 대칭이동도 점이나 직선 같은 건 크게 어렵지 않다. 만약에 x축 대칭이동을 했다. 그러면 y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고 y축 대칭이동을 했다. x의 부호가 바뀐다. 원점이면 둘 다 바뀔 것이고 y는 x, x랑 y 자리 바꿔주면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24번 같은 것도 그냥 P라는 점 원래 6,-3이었는데 이 점이 우리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 Q라고 했으니까 X축 대칭이면은 Y의 부호가 간대. 6,-3이었으니까 얘는 6,3이 된다라는 거죠. R도 R은 P라는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켰다. 즉 X랑 Y 자리 바꾸셔서 마이너스 3,6이 된다라는 거죠. R 구했고 P 구했는데 PQR의 무게중심의 좌표 물어봤으니까 무게중심 G라고 잡으셨을 때 3분의 X좌표 합 6 더하기 6 마이너스 3에서 3분의 9 되실 거고 똑같이 3분의 Y좌표 합 마3, 3, 6 하셔서 6 즉 무게중심 3,2다 라는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점대칭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고 직선도 마찬가지로 풀어줄 수 있다. 점대칭이 부호를 그냥 바꾸는 거였다면 직선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주면 된다. 원래 직선 y는 a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을 x축 대칭이면 y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 즉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오면 우리가 대칭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이 될 것이다. 얘 지금 구할 수 있고
대칭 이동한 다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또 시킨 거잖아요. 얘를 다시 한번 y는 x 대칭 시킨 건데 y는 x 대칭 시키면은 x랑 y 자리가 바뀐다. 즉 얘는 마이너스 x는 ay 더하기 1이 된다라는 거죠. 대칭 이동 한번 시키고 또 한번 대칭 이동 시켰더니 이 직선이 3,1을 지난다. 3, 1 대입했을 때 성립. 마이너스 3은 a 더하기 1이 된다라는 거죠. a는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 x축 대칭이면 y보, y축 대칭이면 x보 바뀐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풀 수 있겠죠. 되시죠? 네. 35번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문제들은 쉽게 풀 수 있어요. 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다. 그러면은 원 대칭 이동하든 평행 이동하든 반지름이 바뀔 일 없으니까 중심만 봐주면 된다. 원의 중심 원래 마이너스 2,5였는데 이 원의 중심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거다. 즉 중심이 y는 x 대칭 시킨 거니까 x랑 y 자리가 바뀔 것이다. 5, 마이너스 2가 되는 중심이 되는 건데 이 원이 이동했더니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 말은 그려보셨을 때 5, 마이너스 2라는 원의 중심이 있고 반지름은 말했다시피 바뀔 리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때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는데 이 둘 사이의 거리 물어봤고 반지름 바뀔 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길이 이 점부터 중심까지의 거리가 루트 8이라는 거 구해줄 수 있겠죠. 5, 마이너스 2였으니까 이 점으로부터 x축 사이의 거리 우리가 몇이다? 2다 라는 걸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말 내리면 수직이 등분할 거니까 이 길이가 루트 8이랑 2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도 2다 구하실 수 있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는 결국에 4가 될 것이다. 괜찮죠? 대칭의 도형의 대칭이동 포물선은 대칭 이동 시켰을 때 개형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꼭지점만 움직여도 되는데 그냥 쉽게 속편하게 하려면은 똑같이 도형에 했던 것처럼 어떤 포물선인데 얘를 y축에 대칭 이동 시켰다 라는 거는 x부호가 반대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y는 x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1이었는데 얘를 y축 대칭 시켰더니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y는 여기 마이너스 x 들어가도 똑같이 x제곱 될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다. 새롭게 이제 대칭 이동된 포물선이 있는데 이 꼭지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 라고 한 거니까 우리가 얘의 꼭지점 어떻게 구해주겠죠? 제곱식 해주시면 되겠죠. x 마이너스 2a 제곱에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다. 꼭지점이 이제 2a,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 대입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이런 거니까 넘겨주시면 4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는 0 2로 약분해 주시면 2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 인수분해가
되죠. 딱 봐도. 즉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아니면 a가 1일 것이다. 문제에서 양수 a라고 했으니까 답이 1, 3번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 다음까지도 괜찮아요. 이 다음 거. 유형 9번 같은 경우도 크게 어렵지 않은 게 하라는 대로 하면은 문제가 다 풀리거든요. 보시면은 유형 9번 같은 거 점 4, 마이너스 4,1을 지난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2,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 시킨 다음에 평이동 시키고 그 다음에 대칭이동까지 시켰는데 그 직선이 이제 마이너스 3,1을 지난다 라고 한 거잖아요. 얘 보시면은 어쨌든 우리가 직선을 만약에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이너스 4,1을 지난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기울기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잡고 문제를 시작하시는 순간 답이 없어요. 이 문제는. 이거를 잡고 시작하시면 안 되고 잘 보시면 어쨌든 마지막 직선 L의 기울기 구하라고 했는데 아니네요. 이렇게 잡고 풀어야 되네. 미안합니다. 아니, 문제마다 상황이 달라서 더럽네. 얘 이제 그렇죠. 이렇게 자꾸 풀어야 되네요. 가끔 가다가 다른 문제가 나와서 헷갈렸습니다. 해볼게요. 직선 마이너스 3,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직선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얘 x축의 방향으로 2,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했다고 했으니까 얘를 먼저 평행이동을 해야겠죠. x축이 y축 마3 평행이동 한다 하면은 x 대신에 뭐가 들어온다? x 마이너스 2가 y 대신에 y 플러스 3이 들어오겠죠. y 플러스 3이 m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니까 x 플러스 2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얘 평행이동 시켰고 그 다음에 y축 대칭까지 시킨다는 거니까 y축 대칭이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오면 되는 거죠. y 플러스 3이 m 마이너스 x 플러스 2 더하기 1이 될 것이다. 이렇게 대칭을 했더니 얘가 점 3,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즉 마지막 식에 3,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할 것이다. 마이너스 1 대입해 보시면 2는 3 대입하시면 마3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m 더하기 1이 되겠죠. m은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일 것이다. 즉 첫 번째 직선 L의 기울기 물어봤으니까 m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된다. 이제 44번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고 가끔 가다가 다른 문제가 있는데 여긴 없네요.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쉽게 풀 수 있어요. 여기까지 쉽게 풀 수 있고 이제 유형 10번부터가 중요한데 유형 10번 아마 높은 확률로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 있다. 아마 거의 나올 거예요. 무조건. 얘만큼 허수를 갈라내기 좋은 문제가 없어서 이 도형 문제는 서술형으로 나오든 객관식으로 나오든 무조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얘 지금 f, x, y 이런 도형이 됐다고 했는데 얘는 그냥 이제 x랑 y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알려주고 우리가 다른 도형을 구하라는 거죠. 이 모양, 이게 말하는 도형을 말하라는 건데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y라고 깔끔하게 끝나 있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y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도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엔 무조건 마이너스로 먼저 묶고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묶고 뭔 소리냐면 이거랑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이제 묶고 시작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고 제일 먼저 평행이동을 하는 게
쉬워요. 아니 상관없는데 편한 걸로 하면 돼요. 평행이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대칭이동을 하든 아니면 대칭이동을 하고 평행이동을 하든 상관없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평행이동 먼저 하니까 평행이동을 먼저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여기서 지금 x-1이고 이 문제는 이제 예시였으니까 날릴게요. 여기 지금 x-1이고 여기 그냥 y니까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하면 되겠어요? 1만큼 평행이동하면 되겠죠. 먼저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그림을 새롭게 우리가 그리실 수 있겠죠. 원래 1,1이었던 점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이 옮겨진다라는 거고 옮기신 다음에 대칭이동을 해주시면 된다. 여기서 이제 x-1은 그대로고 y가 -y로 바뀐 거죠. 얘가 지금 이게 되는 거고 여기서 한 번 더해서 대칭이동을 해야 되는 건데 y가 -y가 됐다. 무슨 쭉 대칭일까요? x축 대칭이 되겠죠. y의 부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를 우리가 x축 대칭을 해주면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이런 직사각형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얘가 지금 보기에 5번 보시면은 아래쪽에 사선면에 욕하고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죠.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기에 사실 객관식으로 나와 있을 때는 만약에 도형이 이제 직사각형이 아니라 좀 더럽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도저히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지금 한 점 원래 있던 그림에 한 점 아무거나 3,1 있잖아요. 이 3,1 여기다 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소리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일 때도 성립한다는 소리겠죠. 그럼 이 도형은 지금 4, -1을 지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뭔 소린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보기에서 4, -1을 지나는 게 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시간이 부족하면은 그냥 한 점 찍으신 다음에 꼭지점이든 아니면 변 위의 점이든 아무거나 찍으신 다음에 얘가 3일을 만족하니까 얘도 3이고 얘도 1일 때 만족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객관식에서 찍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정석적으로 풀 줄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건 50번은 쉬운데 52번 한번 잠깐 풀어볼까요? 54번 같은 거는 그냥 살짝만 하고 보시면은 어떤 원 있는데 그 원을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했다라고 했으니까 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어떤 점,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또 원의 모양은 바뀔 리가 없으니까 원의 중심이 대칭이동이 될 것이고 이 원을 찾는 건데 원의 중심 먼저 찾아보시면 얘 일반형으로 정리하셨을 때 x-4의 제곱 그리고 y 계수 없으니까 y 제곱 얘가 16이고 10이 나와야 되니까 4가 되겠죠. 원의 중심이 4,0이었는데 1,-3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켰다. 그러면은 얘랑 얘의 중점이 이거다 라는 걸 이용해서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2a-x, 2b-y가 우리가 대칭이동되는 점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a, b가 지금 1이랑 -3인 거니까 사실상 2-x, -6-y 이 x, y 자리에 4, 0을 대입해 주셔도 이 점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공식으로 풀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얘랑 얘의 중점이 1,-3이다 라는 걸 이용해 주셔도 된다. 다 썼으니까 얘는 4, 0 때려 넣을게요. 4, 0 때려 넣으면 -2, -6이 될 것이다. 대칭이동했더니 중심이 -2, -6인 원이고 반지름은 바뀔 리가 없으니까 r제곱이 4가 될 것이다. 즉 중심이 -2, -6이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되고 반지름은 똑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원을 잡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점대칭은 이렇게 그냥
새롭게 대칭이동되는 점과 원래 점의 중점이 우리가 대칭이동시키는 점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고, 58번은 너무 쉬우니까 딴 걸 풀게요. 59번 같은 거를 59번을 풀게요. 59번. 59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정석적으로 그렸을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직선이 있고 마이너스 2,4 한 요쯤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킨다 라고 했으니까 슉슉슉 했을 때 여기쯤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이 점을 이제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건데 할 수 있는 게 이 점 2였을 때 이 직선과 수직으로 만난다 알 수 있다는 거고, 얘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얘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수직으로 만나니까 얘의 기울기 몇이겠어요?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1이겠죠. 기울기 1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거니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잡아줄 수 있다. 직선의 방정식 잡아주면 얘랑 얘의 교점 여기를 구할 수 있다. x 더하기 6은 마이너스 x 더하기 5니까 2x는 마이너스 1 해서 우리가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주시면 y좌표도 구할 수가 있겠죠. 구하신 다음에 이 점 구했으니까 사실상 이 점에 대해서 얘를 대칭이동시킨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라서 얘랑 얘의 중점이 이거다 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여기 얘랑 얘 x좌표 더했더니 얘의 2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1, 얘랑 얘 y좌표 더한 거에 2분의 1이 얘인 거니까 7이 되겠죠. 얘네 둘의 중점이 이거니까 이런 식으로 구해줘도 되고, 자, 특수한 경우 이걸 바로 풀어볼게요. 한번. 얘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만약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시켰다 라고 하면은 그냥 쉽게 x, y 자리 바꿨잖아요. 얘를 그러면은 지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인데 이 점과 이 직선을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시키면은 y는 마이너스 x 되죠. 뭔 소리냐면 얘 지금 마이너스 5만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내렸을 때 y는 마이너스 x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점,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던 이 마이너스 2,4라는 점도 같이 마이너스 5만큼 내려볼게요. 그럼 이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싹 다 내려서 특수한 경우 y는 마이너스 x나 y는 x로 바꿨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얘 점 대칭이동 우리가 둘 자리 바꾸신 다음에 부호만 바꾸면 된다 라고 했으니까 얘 1,2가 되겠죠. 우리가 지금 억지로 마이너스 5만큼 내렸잖아요. 얘를 다시 억지로 5만큼 올리면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하던 점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이 모양을 그대로 5만큼 내렸더니 이렇게 생긴 거니까 얘를 다시 5만큼 올리면은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했던 1,7이라는 점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얘는 이제 기울기가 1이랑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x나 y는 x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칭이동되는 점을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서 풀어도 오히려 계산이 훨씬 덜 걸리게 쉽게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뭔 소린지 아시겠어요? 뭐 많이 풀다 보면은 익숙해질 거라서 일단 지금 어떻게 얘를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일 때는 내리거나 올려서 얘를 y는 마이너스 x, y는 x로 만들어줘서 풀면은 쉽게 풀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얘도 무조건 나와요. 참고로
대칭 유형 13. 얘는 약간 안 내면 섭섭한 문제고, 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야무진 문제인데, 얘 보시면은 X랑 A랑 B 점 정해져 있고, 보시면 Y축 위를 움직이는 점 P, 그리고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Q 이렇게 있었을 때 AP, PQ, BQ 다 더한 거에 최소값 물어봤는데, 얘 만약에 이런 P랑 Q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P랑 Q가 X축, Y축을 움직이는 점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 길이 최소되려면은 우리가 일직선 돼야 된다라고 맨 처음에 평면 접할 때 배웠잖아요. 얘를 그러면은 결국에 최단거리가 되려면은 일직선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얘는 지금 이런 조건들 Y축 위에 있고 X축 위에 있으니까 일직선이 안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얘 지금 Y축 위로 움직이는 점, 얘 지금 X축 위로 움직이는 점인데, 이 움직이는 점들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시켜볼게요. 뭔 소리냐면, 고정돼 있는 점, 문제에서 나오는 고정돼 있는 점을 대칭 이동을 시킨다고 했을 때 지금 P랑 A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A를 P가 움직이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볼게요. 만약에 A-라고 잡았을 때 얘 3,6이었으니까 Y축 대칭 시키면 X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3,6 될 것이고, 똑같이 PQ 구해야 되는 건데 Q가 X축 위로 움직이고 있는 점이니까 B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볼게요. 그러면은 이 점 B 다시 원래 5,2였으니까 Y부호 바뀌어서 5,-2가 되겠죠.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AP 길이 잘 보시면 A부터 P까지의 길인데 얘랑 사실상 A-P랑 길이가 똑같겠죠. 대칭시켰으니까 얘랑 길이 똑같으실 거고, 똑같이 B도 X축에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BQ랑 B-Q랑 길이가 똑같겠죠. 결국에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던 게 AP 더하기 PQ 더하기 QB 였는데, 얘를 AP 대신에 A-P 쓸 수 있다는 거고, PQ는 뭐 PQ 그대로 쓰시고, QB 대신에 QB- 쓸 수 있겠죠. 결국에 이거 더하기 이거 되는 거고, 얘네가 지금 일직선이 될 수 있잖아요. 일직선이 될 수 있게 우리가 옮긴 거죠. 결국에 A-와 B-의 길이가 최소값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의 최소값 A-랑 B- 좌표 아니까 두 점 사이 거리를 써주시면 된다. 움직이는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Y축 위를 움직이는 점, 아니면 Y는 X를 움직이는 점, 뭐가 나오든 그 움직이는 곳을 기준으로 안 움직이는 점을 대칭 이동시키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